그래서 원의 접선 이제 두 번째고요. 음. 방금 말한 것처럼 접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저거 중에 하나가 예, 그 접선의 길이가 복사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잠깐만요. 얘가 렉이 또 있네. 음, 어, 자, 여기 있는 요 그림을 빌려보죠. 음.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내심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 자, 여기서 또 경품 문제 하나 나갑니다. 내심의 정의와 성질을 다 지금 말하는 사람한테 코카콜라 뚱캔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20초. 도전해보실 분 없나요? 내심. 내심 단어 자체를 봤던 기억은 있죠. 음, 지원자가 없어 보이니. 자, 내심의 정의는 내저번의 중심이야. 내저번의 중심. 내저번이 무엇이냐? 이 그림 그대로인데 이 삼각형의 안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원을 내저번이라 그래. 그 원의 중심을 이제 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이 뭐가 있냐면 원의 특성상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죠.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외심은 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았죠. 그래서 첫 번째 변까지 거리가 같아요. 자, 변에 대한 성질을 하나 얘기했으니까 각에 대한 성질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작두법이긴 한데,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의해서 여기 있는 각이 2등분이 돼요. 그러니까 작두법,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 돼요. 각의 2등분선의 교점. 이 정도 성질이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중심각이랑 꼭지각의 관계가 있죠. 자, B하고 C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원의 중심과 이루는 각을 중심각이라고 하고 얘를 원의 꼭지각이라고 하는데 얘네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외심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절반이었었죠. 그러니까 자, 외심을 비교해 볼게. 그러니까 중심각과 꼭지각이 있을 때 꼭지각은 중심각의 절반이었거든. 자, 이거 기억 잘 되게 내가 설명해 줄게. 그 내심은요, 이 반대예요. 중심각의 절반이 꼭지각이 아니라 꼭지각의 절반이 중심각입니다. 자, 근데 이상하죠? 누가 봐도 얘가 커 보이는데 이거의 절반이 얘래.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90도를 더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띠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내심에 대한 기초적인 모든 것이고. 자, 그럼 우리 내친김에 그것도 한번 해볼까? 왜 하필 절반, 이런 관계이냐? 자, 여기가 XX, 여기가 세모세모. 니까. 자, 이건 한 외곽의 성질이죠? 자, 여기 각 몇 도야?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각 뭐죠? 한 외곽의 성질. 자, 동훈아, 이거 뭐지? 노란색? 한 외곽의 성질. 알아야 뭐지? 준영아, 이거 뭐지? 어? 뭐라고? 뭔지? 자, 동그라미하고 X하고 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은 X하고 세모 더한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으로 이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의 X는 안쪽에 있는 내각인데 이 나머지 하나의 각의 바깥각을 이제 외곽이라고 하는데 그 한 외곽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잖아. 이거 왜 같아요? 얘하고 더했을 때 얘를 별표라고 했을 때 별하고 더해서 180이 되는 관계, 별하고 더해서 180이 되는 관계. 그러니까 얘가 동그라미 더하기 x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럼 동그라미 x 세모가 이렇게가 180도이니까
요렇게가 90도인 거죠. X 두 개,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 개가 180도니까 한 개씩은 90도죠. 그래서 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X가 한 개의 X로 절반이 된 다음에 90도를 더한 관계. 이렇게 뭐 증명을 하긴 하는데,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건데요. 다들 이렇게 나라 이름 표정을 하고 계시는지. 뭐 하기 싫은가요? 저 싫죠. 또 날씨가 덥죠. 네, 정말 힘내시고. 더울 때는 잠을 많이 자세요. 자, 그래서, 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그 접선이 복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X랑 똑같은 게 AF가 똑같겠죠. 이렇게 접선이 복사가 된다고. 자, 여기 있는 Z가 여기 있는 Z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Y가 여기 있는 Y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내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2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선이 복사되는 그거를 사용을 한 거야. 둘레를 이렇게.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특별한 게 그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접할 때가 있어. 원이.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에서 접할 때. 자, 이때는요. 하나 기억하세요. 직각삼각형에서 접할 때는요. 직각삼각형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정사각형이 무조건 등장합니다. 정사각형.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여기 직각인 부분을 보시면요. 원의 접선하고도 이렇게 직각이죠. 나머지 하나의 각도 직각이니까 얘는 일단 직사각형의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됐어요. 근데 반지름이 R로 같기 때문에 직사각형은 평행사 변형이어서 이렇게 내변의 길이까지 같아서 마름모의 성질도 추가가 돼서 결론적으로 저기가 정사각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게 이제 어떤 재밌는 성질을 쓸 수가 있느냐? 어, 내가 여기 이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이변의 길이도 x가 되고요. 이변의 길이를 y라고 하면 이변의 길이도 y가 되죠. 어. 그래서 내가 또 직각삼각형이니까 쓸 수 있는 게 피타고라스가 있다. 피타를 쓸 수 있어서 x 더하기 y의 제곱은 x 플러스 r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r의 제곱. 자, 이런 관계도 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직각삼각형이 등장을 하면은 또 어떤 관계를 쓸 수 있냐면 넓이 S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하는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음, 자, A, B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는 방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얘를 H라고 했을 때, 2분의 1 CH의 방식으로도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런 것도 활용해 볼 수 있고요. 어, 문제에서 살펴볼게요. 접선이 이렇게 응용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이 그림을 봐보죠. 지금 삼각형에서 내접하는 원, 직각삼각형에서 내접하는 원, 이렇게 두 가지 소재를 했습니다. 자, 사각형에서 원에 내접할 때, 접선이 복사되는 게 제일 많이 쓰여요. 내가 요 녀석의 길이를 1번이라고 해볼게. 요 녀석의 길이도 1번이 되겠죠. 요 녀석의 길이를 2번이라고 해볼게. 요 녀석의 길이도 2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접선이 복사가 되니까. 자, 요 녀석의 길이가 3번이라고 한다면 요 녀석의 길이도 3번이 돼요. 요 녀석의 길이를 4번이라고 하면 요 녀석의 길이도 4번이 돼요. 잘 보세요. 이 하얀색 녀석의 길이의 합이 1, 2, 3, 4죠. 이 빨간색 녀석의 길이의 합도 1, 2, 3, 4죠.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사각형에서 원이 내접하면 마주끼리 같아요. 마주 보는 것끼리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핵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AF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그래서 접선이 복사가 되는 성질이 가장 중요한데, 자, AF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X라고 놔볼게요. 이 녀석은 10-X죠. 얘가 10-X죠. 자, 여기가 X면 여기도 X죠. 여기가 12-X죠. 그럼 여기도 12-X죠.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와요? 얘하고 얘하고 더한 게 14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접선을 계속 구하라고 하는 걸 X로 두고서 접선을 계속 복사한 거야. 그래서 22-2X가 얼마다? 14라고 하는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끝나거든요. 요거 X는 4가 나오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선을 복사하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자, 이번에는 일반 삼각형이 아니라 저기 직각삼각형이네요. 얘가 또 안 따라오네. 기다려보자. 예, 기다리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잠깐만요. 제 연결이 빠르겠다. 자, 이 직각삼각형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숫자 아니에요? 여기 길이 몇이죠? 13이죠? 그죠? 13.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는 그 직각 쪽에서 여기 정사각형 하나 나온댔죠? 요 반지름의 길이가 R. 이렇게. 자, 구하는 게 뭐니?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이렇게 R이라고 했어요. 어. 자, 반지름 길이 R이라고 했어요. 어. 자, 그러면은 이거는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더 쉬운 풀이법으로 먼저 해볼게요. 얘가 12-R이죠. 얘가 5-R이죠. 5-R이 요걸로 복사되고 12-R이 요걸로 복사가 되니까 17-2R이 13이다 풀어주시면 나와요. 그러면 R이 2가 나오겠죠? 이렇게 반지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졸린가요? 자, 이걸 이제 넓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어려우니까 그냥 방법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해왔던 건데 주시면 안 돼요? 어.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세 개의 삼각형이 나오죠. 그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 12 곱하기 R 나누기 2, 5 곱하기 R 나누기 2, 13 곱하기 R 나누기 2. 그래서 나누기 2랑 R을 이렇게 묶어주면은 여기 그 12 더하기 5 더하기 13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분배 법칙 해보세요. 그럼 삼각형 넓이 3개 나오죠? 그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30이랑 똑같다. 이렇게 해서 R을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계산이 얘보다는 복잡하니까 접선 복사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야. 아시겠죠? 아하. 우리 공기 통하기 위해서 저걸 좀 열어둘까? 공기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안쪽으로 열어주시면. 네. 자, 그러면 몇 문제만, 두 문제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음. 자, 사각형 안에 원에 내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는 거는 그 접선의 복사거든. 근데, 예. 그래서 그것만 써도 사실 답이 다 나오거든요. 자, 아까 어떤 성질이 있었죠? 8하고 10이라고 더한 게
12하고 얘하고 더한 거랑 같죠? 접선 복사해도 그 증명이 되고요. 19 빼면 7, x는 3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들어있는 요소를 볼게요. 지금 사다리꼴 안에 원이 내접하고 있어. 사다리꼴 안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중요해요. 이 문제는 확인 체크까지 같이 해볼게. B의 길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야, B. 자, B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자, 일단 요 길이가 보이네. 여기가 6이고 10이고 여기가 몇이야? 8이죠. 그쵸? 3, 4, 5. 여기가 8이니까 여기도 8이죠? 어.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접선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데, B의 길이가 지금 궁금한 문제고요. B의 길이. 자, B의 길이. B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자, 내가 요 길이를 한번 X라고 놔볼게요. 그럼 요 길이도 복사돼서 X가 되겠죠. 요 길이는 8-X가 되겠죠. 요 길이도 8-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이 10을 활용을 못했죠. 이렇게 보조선 그어볼까? 보조선 그어보면 6이고. 아니야. 자, 일단 요 길이를 y라고 하면, 나는 x 더하기 y로 구하면 되는 거죠. 요 길이도 y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0-y니까 이렇게도 10-y가 되겠죠. 자, 이러면 좀 여러분들한테 어려우려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나오긴 나오거든요. 어떤 걸로? x 더하기 y 더하기 6 한 거랑 18 빼기 x 빼기 y 한 거랑 같다 이렇게 해도 나오긴 하는데, 요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해봤네. 10을 활용하기 위해서 10. 저기 직사각형인 거 이용할 수도 있겠다. 자, 요런 보조선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직사각형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고, 그리고 얘가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도 수직이어서 이렇게도 직사각형이에요. 그럼 뭐도 나온다? 8-x가 x랑 같은 거 요것도 나오죠. 이렇게도 나오고요. 다음에 그래서 보조선을 그리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접점에다 긋는 게 되게 유리한 순간이 많아요. 접점에다가 보조선을 많이 그어 보시면 문제 푸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x는 여기를 x라고 두면 이렇게 x고, 여기 8-x고 8-x니까 8-랑 x랑 같다라고 두면 x는 4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됐나? 자, 그럼 여기서도 x가 이제 다 쓰였으니까 여기를 x라고 두면 여기가 x고, 여기가 10-x고, 이게 10-x라서 이렇게도 직각삼각형이니까 x 더하기 6이 10-x랑 같다 이렇게 나와서 x가 몇이 나오냐? 2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답이 이제 6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제목을 붙이라면 사다리꼴, 그러니까 직사각형 안에
사다리꼴 안에 원이 있는 케이스거든요. 직사각형 안에 사다 안에 원이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자, 이때는 이제 앞의 상황보다 좀 복잡하지만 보조선끼리 이어서 직사각형 만들어줘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더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으셨는데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더 그으시면 여기가 6이죠. 얘랑 똑같이. 그러면은 그게 더 쉬울라나? 여기는 10을 활용하는 게 관건이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자, 아래 문제에서 한번 다시 해보죠. 그림이 지저분해졌으니까. 자, 아래 문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역시 또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는 문제 양이 다양하지 않아서 직사각형 안에 사다리꼴이 내접하고 사다리꼴 안에 또 원이 내접한 그런 똑같은 그림이죠. 음, 아이고, 다들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돌려요. 음.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도 되죠.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요. 아까 내가 직각이 껴있으면은 정사각형이 나온다고 했죠. 왜냐하면 여기 접선 두 개여서 이렇게 직사각형이고 남은 것도 직각이 되는데 이 길이 똑같고 평행사변형이니까 다 똑같아서 정사각형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유형에서는 정사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근데 얘랑 합동인 정사각형이니까 4 쪼개져서 이렇게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긴 6이겠죠. 그럼 이렇게가 6이겠죠? 그러면은 요렇게가 8이고요. 예. 그리고 x로 둘 수밖에 없나?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가 이제 합동인 두 개의 정사각형이 나오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합동인 두 개의 정사각형. 윗 문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봐볼게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또 보조선을 그으면 저게 뭔가 나올까? 이렇게요. 자, 이렇게 또 보조선 한번 그어볼게요. 어떻게 그은 거냐면 직사각형 두 개 되게 그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여기가 이렇게 6이었으니까 x로 둬야 되나?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변수를 안 두고서 좀 풀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 일단 6이 나오고요. 6이 나오고 수가 없나? 자, 일단은 이거 풀이법은 이렇게 하면 나오긴 나와요. 여기만 나오면 되는 거라서 여기가 x니까 접선 복사돼서 여기 또 6-x잖아. 그래서 x 플러스 6이랑 6-x랑 8이랑 피타고라스 쓰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인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을 고민을 해봤어요. 6-x. 근데 요게 제일 그냥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는 이쪽에 오른쪽에는 정사각형이 안 나와서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없겠는데. 네, 요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6. 네, 더 쉬운 방법이 이거 갱신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x 플러스 6의 제곱은 6-x의 제곱. 이거 우리 2차식 배웠죠? 64 이렇게. 자, 이거 넘겨주면은 무슨 공식? 합차 공식이죠. 이거 그리고 제곱 안에서는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부호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플러스 2의 제곱이 다른가요? 안 다르죠.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부호를. 그래서 한 번 빼고 한 번 더해주면 한 번 빼면은 12고요. 더해주면 2x-12. 그게 64. 그러면은 여기서 8을 빼주면 8을 나눠주면은 8. 여기서 4 나눠주고 여기서 2 나눠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3x-18은 8. x는 3분의 26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위에 거 다시 봐보시면
여기서 정사각형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왜 정사각형이죠? 이렇게 직각직각이고 여기 직각이니까 직사각형. 같으니까 정사각형 합동인 거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이쪽에. 여기가 8이니까 여기도 8인데 4, 4 쪼개지고요. 여기 4 나오고요. 4 나오고요. 지금 이게 이제 최적화된 방법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8이고 x를 둘 수밖에 없겠다. 자, 지금 이제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건데 그 길이를 x라고 두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좀 생각이 안 나네. 네. 여기를 x로 도와주시면 여기도 x겠고 여기가 10-x니까 이렇게도 10-x. 그래서 10-x가 x 플러스 6이랑 같다 이렇게 두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원과 접선까지 이제 끝냈고, 잠깐 이 확인 체크 푸실 시간을 드리고, 설명 좀 보정할게요. 여기 안 봐도 돼. 앞에 여기 있는 친구도 안 봐도 돼. 어,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가 8이니까 8이고, 여기가 x 플러스 6이고,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같다. 이런 바로 나오는데, 잠깐 좀 설명을, 좀 이상하게 했습니다. 네, 이거 보정할게요. 아, 아. 4번. 어, 자, 어, 지금 구하는 게 BI의 길이인가요? GI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요. 오케이. 어. 그러면 아까 내가 잘못 설명했다고 하는 게 사용이 되겠네. 다행이다. 자, 여기를 일단 x라고 둘게요. 얘는 10-x고요. 자, 10이랑 x랑 더해서 10 더하기 x가 나오는데, 요 길이는 x 더하기 2겠죠. 그래서 10 더하기 x, 10 더하기 x 되니까. 요 길이 8이죠? 피타고라스 쓰면은 x 나오죠? x에서 4 빼면 되는 거예요. 자, 다행이네. 내가 완전히 이상한 소리 한 건 아니네. 어. 자, x 플러스 2의 제곱은 10-x, x-10으로 쓸게요. 자, 요 식이 나오게 되죠. 여기가 왜 x 플러스 2인지는 다들 이해되셨죠? 이렇게 더해서 x 플러스 10, 더해서 x 플러스 10. 그거 맞춰준 거야. 자, 이거 그리고 다 전개해갖고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합차 공식. 그죠? 한 번 빼면은 10이고, 한 번 더하면은 2x-8. 그게 64다. 약분해 주시면 되죠. 아까 뭐 했던 것 같은데. 8로 나눠주시면 얘는 8이 되고요. 여기는 4로 나눠서 3이 되고, 여기는 x로, 2로 나눠서 x-4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3x-12니까 넘겨주면 20. 자, x는 따라서 3분의 20이 나오게 돼요. 근데 아까 이제 쌤이 설명했을 때, 자, 요렇게 하면 여기 정사각형 두 개 나온다고 했었죠. 활동인 거. 그래서 4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2를 빼는 거니까 최종 정답은 3분의 8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원주각 들어가 보시죠. 페이지, 어, 페이지 8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84페이지 펴주세요. 자, 봅시다. 원주각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그 원주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좀 정의를 들어야 되는데, 자, 먼저 원의 둘레 위에 기준이 되는 두 개의 점이 필요해요. 그 기준, 두 개의 점을 기준으로 잡고, 중심을 잡아서 중심을 연결해서 그 각을 잰 걸 중심각이라고 하고, 기준을 잡은 거 말고, 그 두 개의 사이 가까운 거 말고, 바깥쪽에서 다른 점을 잡았을 때, 그 점과 이루는 각을 원주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준 두 개 잡았어. 중심과 이루는 각은 중심각, 다른
그 하나의 점과 이루는 각을 원주각이라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얘하고 중심각의 관계는 미리 얘기하지만 중심각에서 절반을 하면 됩니다. 자, 왜 절반을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줄게요. 자, A, P, B가 이 중심각을 이렇게 품을 수도 있고 중심각에 이렇게 걸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중심각에서 완전히 바깥쪽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경우가 이 세 개 말고는 없어. 중심각을 품거나 아예 바깥으로 제끼거나 이렇게 한쪽에 걸치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봐볼게요. 자, 왜 절반이 되는지. 이등변 삼각형의 하나의 외곽입니다.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 여기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도 동그라미죠.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으로. 자, 증명 과정이야. 한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두 배인 게 증명이 됩니다. 끝. 되게 쉽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거. 자, 가운데 거는 이렇게 보조선을 연결을 해서 얘를 동그라미, 얘를 X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동그라미죠? 이등변 삼각형. 여기가 X죠? 그래서 이렇게 연장선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이 동그라미고 여기가 2x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의 두 배인 게 입증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곽인 거는 이제 보조선이 필요한데 내가 이 녀석과 중심을 연결한 이러한 보조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게 이제 어떤 문제가 돼 버렸냐면 여기 이제 새로운 기준 A 다시가 있다라고 해볼게. 자, 이 녀석은 지금 빨간색은 중심각에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는 애였는데 이렇게 노란색은 여전히 이제 중심각 이 녀석에 대한 그 중심각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방금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얘네 좀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원주각이 중심각을 완전 비껴나서 있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하고 이 중심각의 관계가 또 두 배 관계가 성립이 될지 봐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조선이 필요한데 그 보조선으로 이 점과 중심각을 연결한 이러한 선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새로운 기준 A 다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중심각이 이 원주각을 그리는 이 녀석 안쪽에 있죠? 내가 이렇게를 1번 각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이렇게도 1번 각이니까 그 이렇게가 1번 각의 두 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얘가 제일 복잡해. 그 다음에 내가 요 녀석을 2번 각이라고 해보면 반대로 잠깐만. 응. 내가 요 녀석을 2번 각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요렇게도 2번 각이니까 이 녀석이 2번 각이 두 개가 있는 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중심각이라는 거는 1번에서 노란색에서 빨간색 빼면 되는 거거든. 이 중심각, 이 하얀색은 그 2번, 1번이 두 개 있는 거에서 2번이 두 개 있는 걸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하얀색 각인데, 그러면 이렇게 2로 묶을 수가 있죠? 1번에서 2번 빼는 걸로. 1번에서 2번을 빼면은 요 각이 나오죠? 요 각이. 자, 요 하얀색 각은 1번 빼기 2번입니다. 여기 있는 요 하얀색 각은, 중심각은, 요렇게 1번 빼기 2번의 두 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심각이 두 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거 파악해 줬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말을 덧붙이자면 중심각이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얘는 동그라미가 된다라는 얘기였고 여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비껴나간 거라고 해도 동그라미 하나짜리고 이렇게 AO 반지름을 걸치는 것도 동그라미 하나짜리 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주각은 그 위치에 상관없이 중심각의 절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주각에 대한 첫 번째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만약에 중심각이 얘처럼 직각이면 어떻게 될까? 중심각이 180도야. 그러면 그것도 역시 AB가 기준이고요. 절반이니까 여기가 90도가 된다라는 거야. 납득할 수 있죠? 180의 절반? 네. 자, 그리고요. 이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이 원이 무슨 원이야? 외접원이죠.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외접원의 중심, 외심 위치 어디였었는지 기억나? 빗변의 중점이었거든요. 어. 그것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각삼각형은 외심의 위치가 어디에 있죠? 중학교 2학년 이야기 거? 삼각형이 안쪽에 있거든요. 직각일 때는 어디 있죠? 정확하게 여기 중심에 있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요거의 원주각이니까. 자, 둔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의 위치가 어디 있죠? 삼각형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죠. 요 얘기 빠뜨렸구나.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호. 호는 2파이 r, 즉 지름을 구하신 다음에 360도분의 중심각을 사용하시죠. 이렇게. 중심각이 같은 원에서 중심각이 같으면은 호의 길이가 같았죠. 근데 원주각이 2배 하면 중심각이 되잖아. 그러니까 원주각이 30도, 30도면 얘네 둘 다 중심각이 60도, 60도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심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은데 원주각이 같아도 호의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뭐 말인지 아셨죠? 그럼 거꾸로 말해서 호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이 같았었죠.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고,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조건인데, 자, 어, 후술하겠지만 삼각형은 무조건 원 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각형 중에서 외심이 존재하지 않는 삼각형은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하자면. 근데 사각형의 경우는 좀 달라요. 사각형은 원 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점이 삐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각형이 혹은 어떤 네 개의 점이 원 위에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 사례가 두 개의 원주각이 존재를 하고 그 원주각이 같을 때 이 네 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일단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 어떤 삼각형이 원 위에 있는데 만약에 이 D가 원주보다 바깥에 있을 때의 상황과 원주보다 안에 있을 때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 그림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요 그림인데, 요 그림에서 그게 다 설명이 되는데, 자, 먼저, 원주보다 바깥에 있는 상황에서는, 자, 내가 요 각을 동그라미, 요 각을 x라고 해볼게요. 요 각이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되죠. 그러면은 다른 각도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되고. 자, 어떤가요? 동그라미 더하기 x가 큰가요? 동그라미가 큰가요? x만큼 더 더해진 게 크겠죠. 그래서 원의 바깥에 있으면 다른 원주각에 비해서 각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세 개의 점 말고 네 번째 점인 D가 원의 안쪽에서 찍히게 되면, 자, 여기 원주가 동그라미 동그라미인데, 자,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얘는 동그라미 X가 되죠. 더하기 X. 그러니까 진짜 원주각에 비해서 이 녀석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원주각이랑 딱 똑같아지는 시점은 원 위에 있는 시점이 유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원 안쪽에 있으면 각이 더 커지고 조금이라도 바깥쪽에 있으면 각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얘가 얘랑 같을 때 원 위에 있다라는 걸 밝힐 수가 있어. 왜냐면 경우가 세 가지밖에 없잖아. 원이라는 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원 위에 있거나 원 바깥에 있거나 원 안쪽,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종류의 영역이 있니? 다른 종류의 영역 없죠. 그래서 얘가 나가리고 얘가 나가리니까 얘가 된다라는 논리야. 어. 반대로 이제 내가 어떤 원주각으로 의심되는 각을 쟀는데 그 각이 원주각보다 컸어요. 그럼 그 점은 사실 무슨 점이야? 원 안에 있는 점인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좀만 힘내세요.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고 x, y 구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고서 x는 잘 구하시거든? 자, a, b가 기준이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0의 절반이니까 얘 70도거든요? 근데 보세요. 얘도 중심각이 될 수 있거든요? 얘가 몇 도야? 220도거든? 그거의 절반이니까 110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주각 모양 하면은 애들이 너무 피자 조각 모양만 생각하는데, 피자를 한 판 시켰어. 한 조각을 먹을 때는 이런 모양이잖아. 근데 그 한 조각을 빼고 나서의 이런 모양 있죠. 이런 모양도 원주각이 성립이 됩니다. 이거 팩맨 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중심각, 그 기준 사이와 중심이 이루는 각, 그거에 대한 절반 이렇게. 저런 독특한 모양의 원주각도 원주각이에요. 어. 자,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를 해볼게. 이 뒷단원에 나오는 건데, 이거 사각형이죠. 사각형. 자, 얘하고 더해서 180이 나오죠. 사각형은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 합이 18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 2분의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 이거 2분의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한 바퀴인 360도잖아. 그럼 그거의 절반의 합은 180도가 되겠죠? 어. 자, 요 상황 봐볼게요. 요 상황은 우리 앞에서 접선하고 이제 퓨전이 콜라보가 된 형태인데,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x죠. 그럼 내가 중심각을 이루는 보조선을 그어서 여기가 2x라고 하죠. 이거 그림 아까 어디서 봤던 거 아니야? 2x하고 50하고 더해서 몇 도 나와야 돼? 아무도 기억 안 나나? 2x 더하기 50이 몇 도예요? 알아요, 몇 도야? 보나 몇 도야? 180도지. 얘가 90, 90이잖아.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원과 접선? 이게 180도니까 130이니까 65도가 정답인 거야. 이렇게 해서 접선이랑 콜라보를 할 수가 있다. 원주각이. 그 다음에, 자, 요런 문제. 자, 볼게요. x하고 y 구하라는 건데, 잘 보세요. p하고 q를 기준으로, 요렇게 기준을 잡으면요. 20도 원주각, x도 20도 원주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주각끼리 다 똑같다. 그 다음에, 그, a, b를 기준으로 잡으면, 얘가 y면, 얘도 y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y는 근데 바로 안 알려줬어. 자, 어떻게 식을 세워? 한 외곽에 공식 보이나요? 요거 외곽이잖아. 20하고 y하고 더하면 70이 나온다. 요거. y하고 20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70 나온다. 그럼 y가 몇이다? 50도다. 이렇게. 여기서도 바로 할 수 있죠? 20하고 y하고 더하면 70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y가 50이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원주각 중에서 조금 네임드였던 녀석이 그 원주각이 직각이 나오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었거든. 그걸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원주각 x가 하나 있어. 근데 얘는 참 다루기 힘들거든? 그때 내가 지름의 도움을 좀 빌릴 수가 있어요. 이 D하고 B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이 바깥쪽이면 되니까 요렇게 그어주면,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원주각이지만 얘도 원주각 x입니다. 요런 힘을 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가 90도잖아, 요렇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상태의 x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x를 야, 지름아 나 좀 도와줘 해갖고 이렇게 지름에 걸치게 되면 90도라는 공짜 정보가 하나 생깁니다. 이걸 활용하는 거야. 64는 여기가 64죠? 이렇게. 이거 보이시나요? A하고 D를 기준으로 C64도, B64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64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직각삼각형이네요. 이거 몇 도야? 26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지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3번이었고요. 4번이었고요. 8번까지, 9번까지 있구나. 오케이. 9번까지 하고 진도는 더 안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원이 이제 나와 있는데, 어,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36도인데, 이제 P의 각을 구하라고 하는 걸로 보이죠? 네. 아까 이거 비슷한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조심할 게 접선은 아니에요. 조심하시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요거를, 이렇게. 36도. 자, 잠깐만요. 저 36도를 활용을 해야 되죠. 36도가 저거. 이 36도는 중심각인가요? 원주각인가요? 중심이랑 이루는 각이니까 중심각이야. CD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내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그으면 나오려나? 어. 자, 됐다. 됐네요. 이 보조선이면 이제 클리어가 되네요. 이 36도 중심각인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앞에 좀 봐주세요. 자, 좀만 힘내.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드나요? 좀만. 몇 분만 하면 끝나요. 문제 풀고, 먼저 풀고 쉬시면 되세요. 중심과 이루는 각이니까 36도잖아. 얘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18도죠. 얘는 원주각이에요. 얘는 중심각이에요. 왜? CD를 기준으로 중심과 이루는 각, CD를 기준으로 다른 원 둘레 위에 있는 A랑 이루는 각. 절반이에요. 원주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얘 90도니까 얘도 90도죠. 그래서 얘가 72도예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당장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삼각형이 내접하는데 뭘 구하라는 거냐? 탄젠트 A를 구하세요. 자, 탄젠트 나왔네요. 탄젠트. 자, 우리 탄젠트를 일반 삼각형에서 구할 수가 없었었죠. 탄젠트 기억나세요? 탄젠트? 어. 우리 직각삼각형이 필요했잖아.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원주각을 아까처럼 지름에 걸쳐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도 A가 된다 이 말이야. 동의하시죠? 원주각이니까. 자, 근데 얘하고 쟤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여기 지름이니까 이 삼각형을 떼어내서 생각해보면, 자, A, B, C 이렇게 좀 예쁘게 그려볼게. 우리 오랜만에 탄젠트. A가 여기고 B가 여기 12고요. 그 다음에 BC가 8이고요. 4 곱하기 2, 4 곱하기 3 별거 없겠네. 자, 그럼 여기 피타고라스를 구할 수 있죠. 자, 4 곱하기 2, 4 곱하기 3. 자, 여기가 2대 3이야. 그럼 9에서 4를 빼면 여기 루트 5죠. 4 곱하기 루트 5. 피타고라스 식이 비율로 계산한 다음에 비례상수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얘를
12의 제곱해서 8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울 수도 있었어. 근데 얘가 4 곱하기 3이고 4 곱하기 2니까 비례상수를 4니까 3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갖고 씌워준 다음에 비례상수를 곱하는 이런 방법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얘가 좀 더 계산이 단순하죠? 피타고라스 쓸 때 계산이 너무 복잡하면은 비례상수로, 아니 비례로 먼저 계산을 해라.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4루트 5죠, 얘가. 자, 4루트 5죠. 그럼 탄젠트 A는 몇인가요? 오랜만에 보죠. 루트 5분의 2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 고쳐주면은 5분의 2 루트 5. 요게 답입니다. 자, 이것도 무슨 문제야? 그냥 A가 덩그러니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 탄젠트 값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가가 힘을 빌려줘. 지름아 힘을 빌려줘. 이렇게 원주각을 일부러 지름에 걸치게끔 하는 방식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6번이었고요. 7, 8, 9 세 문제 남았습니다. x의 크기를 구하라, x 또는 y의 크기를 구하라. 자, 호의 길이가 똑같네요. 호의 길이가 똑같은 건 원주의 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32 두 개 더하면 64 나오죠? 자, 보셨나요? 자, 현민아, 서원아, 봐봐. 호의 길이 똑같으니까 얘가 32면 얘도 32죠. 더해서 64. 한 외곽의 성질 되게 많이 쓰이죠?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예.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자, 호의 길이가 같으면, 저희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 중심각도 같다. 자, 요 호에 대해서 35 원주각, x가 35.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35일 때 6이죠. 2배니까 얘도 2배.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각에 비례했잖아. 근데 중심각이랑 절반 관계니까 원주각에도 비례를 한다고요. 자, 얘 중심각 70도죠. 이렇게. 70도죠. 얘 140도죠. 원주각이 2배면 중심각도 2배야. 그래서 원주각이 2배면 호의 길이도 2배야. 그렇게 한 거예요. 35일 때 6, 70일 때 12. 이렇게 한 거예요. 3대 4대 5, A, B, C 크기를 구하세요. 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A, B, B, C, C가 3대 4대 5. 얘네 비율이 3대 4대 5래요. 그때 이제 저기 원주각의 크기를 구하래. 각도 똑같이 비례 배분 되거든요. 호의 길이가 3대 4라는 거는 여기 있는 각의 크기하고 여기 있는 각의 크기도 3대 4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4K라고 둘 수 있고요. 얘를 3K라고 둘 수 있고요. 얘를 5K라고 둘 수가 있어요. 각이 4도는 아니잖아. 비례식이니까 4K. 비례상수.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몇 도 나와야 돼요? 180도 나와야 되죠. 그래서 12K가 180인 식을 이용해주면 K는 몇이 나오냐면은 15가 나오게 되죠. 얘가 45도고요. 75도고요. 60도인 거예요. 이렇게. 호의 길이는 원주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뭐처럼? 중심각처럼. 자, 두 문제 남았어요. 좀만 힘내세요. 한 문제 남았어요. 힘내세요. 자, 마지막 소재인 원 위에 있는 경우. 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풀 거냐면요. 얘가 원 위에 있다면 답으로 고르시고요. 원 위에 있지 않다면 원 밖에 있는지 원 안에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볼게. 마지막 문제야, 오늘의. 그러면 여기 저거 해설은 다음 시간에 줘야겠네. 자, 보세요. BC를 기준이었다고 생각한다면 60도라는 각의 그 만약 그러니까 이 삼각형 하나는 저거 우리 A는 무조건 원 위에 있는 거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가 지금 원 위에 있어요. 여기가 55도네. D는 원 위에 있나요? 아니죠. 그럼 원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판단해 주세요. 원 밖에 아니야?
밖에요, 아니에요? 이유는 뭔가요? 찍어봐. 그리고 기본적으로 ABC가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모든 삼각형에서. 알아요. 원 안에 있니, 밖에 있니? 밖에 있죠. 약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밖에 있나요? 그거까지 잘? 자, 잘 보세요. 60도랑 똑같았으면 원 위에 있는 거야. 근데 60도보다 더 작아지면 밖에 있어서 작아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려보세요. 원 안에 있으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얘는 밖에 있어서 틀린 거고요. 자, 얘가 정답이죠. A,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65 있으니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0도 두 개 가리키게끔, 잠깐 요거는 그림 좀 헷갈리니까, 얘 50, 50이니까 여기가 100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네요. 기준을 두 개 잡을 수가 없네. 이렇게 잡으면은 얘는 판단 불가능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AD를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죠. 50도하고 68도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B를 원 위에 있는 거라고 했을 때 C는 원 위에 있는 거야? 원 밖에 있는 거야? 원 안에 있는 거야? 네. 현빈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현빈아, C는 얘가 한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어디에 있는 거죠? 원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도가 더 크잖아, 50도보다. 각도가 크면은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 그거 다시 봐야겠네. 얘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판단하려면 어떻게 봐야 되죠? 얘도 판단 불가인가? 70, 70이니까 여기가 40이라고 유도해낼 수가 있죠? 5번도 답이 되네요. 이 CD를 저거 기준으로 잡았을 때 40, 40 똑같죠? 자, 얘는 도저히 판단이 힘들죠. 여기 100이니까 여기가 80인데, 판단이 힘들어요, 얘는. 얘는 판단 불가.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막상 물어보니까 몰라서 여러분들 뭐 집중력이 흐려진 것 같아서 그 얘기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요건데요. 자, 이거 보세요. 음. 원 밖에 있으면요. 원 안에 있는 애보다 X만큼 적잖아. 그 직관적인 거예요. 이렇게 더 뻗어나가니까. 더 뾰족해지는 거라고. 만약에 원 안에 있으면요. 여기 보세요. 원 위에 있을 때가 동그라미인데 원 안에 있으면 동그라미 더하기 X죠. 더 커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각도를 보고서 그 잘못 찍은 그 점의 위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는 저기까지 하고요. 이 3번은 다음 시간부터 하고 오늘 99페이지까지 기억하기 좋은 숫자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일단 녹화 여기서 끊고